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공정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즉 비정규분포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정규분포 데이터 같은 경우, 즉 우리가 앞에서 그 배웠던 일반적인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가정이 필요했죠. 한 가지는 정규성에 대한 가정과 또 한 가지는 독립성에 대한 가정이었는데요. 그 앞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자기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가 갖는 독립성을 해친 경우, 즉 독립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자기상관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그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만약에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닌, 즉 정규성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니 탭을 열어서 우리가 그 비정규분포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탭에 여기 그 CLC라는 메뉴를 보시면 그 랜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랜덤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비정규분포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감마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감마 분포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공정 관리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분포이긴 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이 감마 분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마를 선택을 하면 자, 지금 같은 대화 상자가 보여지는데요.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한 1000개 정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빈 칸에다가 1000을 입력하고, 자, 저장할 컬럼은 C1 열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마 분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하나는 쉐입 파라미터하고 또 한 가지는 스케일 파라미터를 갖는데요. 편의상 이 두 개의 파라미터의 값을 자, 1과 1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그 C1 열에 이렇게 1000개의 감마 분포를 따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감마 분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 메뉴에 가서 데이터 모양을 파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심플에서 자, OK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C1열을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OK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히스토그램이 그려집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오른쪽으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right skewed 또는 skewed to right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규분포 모양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치우친 형태의 데이터를 일반적인 슈아르트 관리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디비주얼 차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디비주얼 차트를 한번 그려볼 텐데, 여기 스텝 메뉴에 가서 자, 컨트롤 차트 그리고 베러블 차트 for 인디비주얼에 자, 인디비주얼을 누릅니다. 자, 그럼 나오는 대화 상자에다가 이제 C1열을 획득을 하고 자, 그대로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인디비주얼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관리 상한선 밖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빨간색 점이 바로 다 관리 이탈이 된 것이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진짜 관리 이탈이냐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관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리한계선을 넘어섰다고 해서 관리 이탈이 아니라 그러한 관리 이탈이 그 비정상적인 그러한 데이터냐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데이터가 위로 이렇게 많이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의 모양 자체가 오른쪽 꼬리가 굉장히 긴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관리 상한선 밖으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그 공정의 어떤 이상원이 개입을 해서 관리 이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일반적인 슈아르트 관리도를 그리기 위한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리도를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 비정상적인 관리 이탈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정규성을 위한 그런 그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슈아르트 관리도를 그렸을 때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4번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 엑스바 차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과 이 엑스바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 이걸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 엑스바 차트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냐면 바로 거기에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이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심간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감마원포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감마원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중심간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캘큘레이션 메뉴에 가서 아까와 같은 랜덤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감마를 선택을 하고 아까는 우리가 이제 C1 열에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C1 열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C50번째 열까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부터 50번째 열까지 이렇게 가운데 하이픈을 처리하면 그 사이에는 모든 열들을 다 선택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감마 11에 해당하는 그런 분포 데이터를 첫 번째 열부터 50번째 열까지 입력한다는 것인데요. 자, OK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50개 열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쭉 스크롤 해가지고요. 쉬운 번째 열에다가는 뭐라고 입력하냐면 여기는 n equal 1이라고 입력하고 여기단 쉬운 한 번째 열에는 n equal 2, 쉬운 두 번째 열에는 n equal 5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쉬운 세 번째 열에다가는 n equal 20, 54에다가는 n equal 30, 50에는 n equal 5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쉬운 한 번째 열부터 이제 쉬운 다섯 번째 열까지는 뭘 입력하려고 하냐면 쉬운 한 번째 열에 n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의 첫 번째 열과 이제 두 번째 열에 같은 행에 있는 두 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쉬운 한 번째 열에 입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열에 있는 두 개 데이터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우리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걸 구할 수 있는 미니탭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캘큘레이션 메뉴에 보시면 로우 스태틱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즉 행 단위의 통계량을 구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우 스태틱스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먼저 구하려고 하는 통계량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평균이니까 민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input variables에다가 여기다가 C1과 그리고 C2를 선택하면 되는데 향후에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C1과 C2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C2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할 위치는 쉬운 한 번째 열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C51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쉬운 한 번째 열에 이렇게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값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1 열과 C2 열에 같은 행에 있는 두 개 데이터 평균값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운 두 번째 열에다가는 n이 5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첫 번째 열부터 다섯 번째 열까지 같은 행에 있는 다섯 개 데이터의 평균값을 이용하면 되는데 방금 전에 했던 그 메뉴를 다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메뉴를 다시 이용할 때는 키보드에 있는 핫키 중에서 컨트롤 2키를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대화 상자가 다시 팝업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C2 대신에 이것을 C5로 바꿔주고 저장하는 위치를 C52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쉬운 두 번째 열에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20, 30, 50에 해당하는 열들을 채우면 되는데요. 자, 그럼 같이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20이니까 C1부터 C20까지 그리고 쉬운 세 번째 열에 저장을 하니까 C54로 바꿔주고 OK.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E 그리고 이번에는 30이니까 C31로 입력하고 쉬운 네 번째 열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OK. 마지막으로 C50번째 열까지 입력을 해야 되니까 50 그리고 쉬운 다섯 번째 열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n이 1일 때부터 n이 50일 때까지 6개 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6개 열을 가지고 우리가 히스토리를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 열에 있는 데이터의 히스토리를 그릴 때는 이 그래프 메뉴에 히스토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샘플을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6개 열을 다 선택하면 되는데 6개 열이 바로 n이 1일 때부터 n이 50일 때까지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자, 그때 6개 열의 히스토그램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 멀티플 그래프라고 하는 아래쪽에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show graph variables의 두 번째 옵션을 보시면 in separate panels of the same grap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을 누른 다음에 OK를 누르고 그리고 또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개의 히스토그램이 한 화면에 다 따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n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11이라고 하는 감마분포 데이터인데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모양입니다. 자, n이 2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들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모양인데 여전히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모양입니다. 자, n이 5일 때도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모양이 조금 남아 있는데 자, 보시면 n이 20일 때, n이 30일 때, n이 50일 때 n의 값이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 평균을 이용한 히스토그램 모양이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는 그 센트럴 리밋 시어림이라고 하는 것, 이 이론의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 그 이론이 뭐냐면 비록 원래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닐지라도 충분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면 그 평균들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이론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이 감마 원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렸을 때 관리탈이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많은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내게 되면 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고 하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이론을 X바 관리도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텝 메뉴에 가서 컨트롤 차트, 자, 그리고 베리어블 차트 서브룹에 자, X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대화 상자에 여기 빈 블랭크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C1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서브룹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모두 1000개의 행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5개씩 묶어서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X바 관리도를 그린다고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5를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X바 관리도가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X바 관리도가 그려지면 아까 우리가 그 I 차트를 그렸을 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관리탈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관리 상한선 쪽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5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중심간 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n의 개수를 좀 더 늘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컨트롤 2를 누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2를 누르면 조금 전에 우리가 X바 차트를 그리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개수를 5가 아니고 10개씩 묶어가지고 X바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자, 관리도가 그려지는데 아까에 비해서 훨씬 어떻습니까? 이 관리 한계선까지 데이터 포인트들이 여유가 있고 관리탈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록 데이터가 비정규분포 데이터일지라도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렸을 때는 비정상적인 관리탈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우리가 이 X바 차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서 그런 비정규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정에서 관리도를 그릴 때 이 I 관리도, 즉 인디비주얼 차트보다는 주로 이 X바 차트를 많이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우리 공정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X바 차트를 쓰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X바 차트를 사용하라, 그런 이유가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인디비주얼 차트에 비해서 X바 차트가 관리탈을 훨씬 더 잘 잡습니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민감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인디비주얼 차트보다는 X바 차트가 똑같은 공정의 평균이 변화가 되었을 때 그러한 공정의 변화를 더 쉽게 잡아내는 것이 X바 차트이기 때문에 I 차트보다는 이 X바 차트가 민감도가 더 높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정에서 인디비주얼 차트보다는 X바 차트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런 비정규분포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인 X바 관리도, 즉 중심간 정리를 이용한 평균을 이용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